여러분, 한국은 전기가 부족한 나라일까요? 발전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력 생산량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AI나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들은 왜 미래의 전력 공급을 걱정하는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은 늘 반복되는 발전소 논쟁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진짜 문제는 발전소가 몇 개냐, 이게 아니에요. 생산된 전기가 달려가는 바로 그 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발전량 논쟁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문제의 진짜 핵심, 전력망 설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겉보기와는 다른 한국의 전력 상황을 짚어보고 왜 공급과 수요가 어긋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제약 조건과 그로 인한 병목 현상을 알아본 뒤에 미래 전력망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한국의 전력 역설부터 시작해보죠. 이게 숫자만 딱 놓고 보면요. 한국의 전력 상황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보세요.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인데 한국의 전력 생산이 1990년에 105테라와트시였는데 2013년에는 무려 538테라와트시까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빠른 증가 속도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뜻이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문제가 발전소가 모자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 진짜 과제는 이렇게 만든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필요한 곳까지, 그것도 아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느냐, 바로 이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내는 과정에서 한국 전력망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이 지리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기를 만드는 곳하고 쓰는 곳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44%. 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대한민국 전체 전력 수요의 무려 44%가 수도권 딱 한 곳에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요즘 AI 데이터 센터 같은 첨단 산업들 생각해보세요. 이 산업들은 그냥 전기가 많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단 1초라도 전기가 끊기는 걸 용납하지 않거든요. 전력의 품질, 안정성, 바로 이 계통의 신뢰도를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 두 사진을 보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처럼 발전소는 주로 바닷가에 쫙 흩어져 있는데 오른쪽처럼 전기를 쓰는 곳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죠. 그러니까 전기를 아주 멀리 그리고 아주 많이 보내야만 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단순히 거리가 멀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력망을 설계하는 건요.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겪지 않아도 될 여러 제약 조건들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뭐랄까 아주 복잡한 고차 방정식 같은 거예요. 그 핵심 변수를 꼽아보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지형, 기후, 그리고 안보입니다. 첫 번째는 지형. 아시다시피 한국은 국토의 상당 부분이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송전망을 지도에 그냥 직선으로 쫙 그을 수가 없어요. 이 험준한 지형을 다 피해서 따라가야 하니까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해지죠. 이게 안정성에도 바로 영향을 주고요. 두 번째는 기후입니다. 여름, 가을만 되면 아주 강력한 태풍이 오잖아요. 국가의 혈관이나 마찬가지인 이 전력망은 이런 극한의 날씨까지 다 버텨낼 수 있도록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아마 한국만이 가진 가장 독특한 제약 조건일 텐데요. 바로 분단 상황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전력망이 북쪽으로 가다가 그냥 뚝 끊겨 있죠. 더 이상 뻗어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 유럽 전력망하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유럽은 거미줄처럼 막 얽혀서 국경을 넘나들며 서로 전력을 빌려주고 받아요. 비상시에 서로 도와주면서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요, 이런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고립된 계통, 다시 말해 전기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45kV와 769kV 같은 초고압 교류망이 뼈대를 이루는 이 전력 시스템 전체가 외부 도움 하나도 없이 오직 우리 힘만으로 완벽한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복잡한 제약 조건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전기가 달려가야 할 고속도로에 정체 현상이 생기는 개통병목 현상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든 태양광 발전소가 저도 전기 보낼게요 하고 줄 서 있는 건수가 2023년에 4,602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무려 13,867건입니다. 1년 만에 3대가 늘어난 거예요. 이건 발전소 자체가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전기를 만드는 속도를 그 전기가 달려갈 길, 즉 송전망을 가는 속도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력 고속도로가 꽉 막혀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 해법은 뭘까요? 이제는 문제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설계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국은 전기가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수도권에 수요가 몰려있는 나라, 험준한 산이 많은 나라, 태풍의 영향을 받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단 때문에 고립된 전기섬이라는 거죠. 따라서 해법은 단순히 발전소를 더 짓는 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기후, 지형, 수요 구조, 그리고 고립된 안보 상황까지 이 모든 걸 다 고려한 아주 정교한 교류계통 설계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발전량을 늘리는 데서 초점을 옮겨서 이 계통의 신뢰도를 설계해야 할 때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래의 첨단 산업들은 가장 안정적이고 잘 준비된 인프라를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의 문은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나라에게만 열릴 겁니다.